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밤 10시 35분입니다. 자, 한국장 마감하고 미국장 시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한국장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마감했죠. 사실 좀 놀랬어요. 51.55 정도의 여기 저항이 있는데 이거 저항을 이렇게 뚫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머릿속에 너무 그 대박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계실 거예요. 왜냐?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략적으로 뭐 257, 한 246 요 사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추세가 나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실 텐데 어쨌든 엄밀히 따져보자면요.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연속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추세의 연속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락도 상승도. 오늘 양봉 나왔지만은 머리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박스권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양봉 하나에 막 기뻐할 필요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음봉 나와도 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 콜옵션 살아났죠. 예, 콜옵션 좀 살아났고 풋옵션은 또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크일 수도 있어. 오늘 양봉 나왔다고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이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상승이 이렇게 세고 하락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한 이틀 전, 3일 전부터 해서 상승과 하락이 드디어 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갖춰졌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가 한쪽이 더 세다라고 이제 확실히 정해지면은 세력이 확실히 정해지면 위든 아래든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하락 얘가 확 준 게 아니고 하락과 상승의 힘이 좀 싸워볼 만한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언제 나오느냐는 이제 조만간 정해지겠죠. 그래서 미국장의 방향성 이런 게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미결제 약정과 관련해서 오늘 제 영상에 리플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결제 약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미국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결제 약정 선물 차트 밑에 이렇게 미결제 약정 띄워놨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란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선물 한 계약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그럼 제가 그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미결제 약정 한 계약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매수 계약 하나를 청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포예요. 현금밖에 없어요. 그럼 미결제 수량 0입니다. 미결제 약정 0입니다. 대략적으로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미결제 약정 수는 대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옛날 코스피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예전에 한참 대학생 때 매매할 때인데요. 그때 이거 보고 매매를 했었는데, 자, 미결제 약정. 당시 제가 대학생일 때 미결제 약정은 14만 정도가 피크였습니다. 14만. 여기 보시면 제가 선 꺼놨습니다. 14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리이긴 하겠지만은 한국 코스피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입장 플레이어 가능수는 14만 명인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이 미결제 약정이 치솟나 보세요. 신기하게도 꼭 이런 피크 자리에서 미결제 약정이 치솟습니다. 피크 자리 동그라미 쳐놨죠? 동그라미 쳐놓은 자리들에서 미결제 약정이 치솟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급등과 급락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4만을 채우면은 반대쪽으로 항상 이렇게 꺾였었죠, 추세가. 이걸 가지고 예전에 좀 매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미결제 약정을 한동안 안 본 것이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대세 상승이 들어간 후부터 17년부터 미결제 약정 수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데이터, 코스피는 플레이어가 14만 명이다 라는 데이터가 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리플 남겨주셔서 제가 보니까 플레이어 수가 새롭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36만 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36만. 자, 보이시죠? 언제부터 36만이 채워졌냐면 여기 8월달, 작년 8월에 드디어 36만 명이 한번 채워지고 그때부터 반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이번에
3월 중순에 폭락했을 때 플레이어 36만 명이 들어와서 또 다 같이 베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이 얼마냐면 한 35만 천 정도 됩니다. 35만 천. 그러니까 얼추 선수 입장은 끝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더 들어와봤자 10,000명, 아니면 여기서 뭐 다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만간 이제 방향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근데 그 방향성은 이것만 보면 모르죠. 방향성은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지부진한 2달간의 이 박스권 장세는 지금 선수 입장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조만간 나온다. 이 지지부진한 이 박스권 장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약간 의아했던 거는 그 미국 TVIX가 SVXY가 켜져 있네. 어쨌든 TVIX가 어제 장대양봉 나오면서 살아났었거든요. 장대양봉 나오면서 살아났는데, 근데 오늘 한국 풋옵션은 짓밟아 버린 거 약간 좀 의아했는데, 어쨌든 오늘 밤 미국 보고 이게 진짠지 뻥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양봉 나온 거 있죠. 만기일 하루 전날 앞두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 봐야 아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은 오늘 장대 양봉 뽑아주긴 했는데, 일단 뭐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어쨌든 좀 여기저기 수상한 모습이 보여요. 진짜 장대 양봉이라는 증거도 있고 가짜 장대 양봉이라는 증거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미국장 보고 결정하겠다, 뭐 대충 요런 거 같습니다. 한국장의 의지는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진짜 주식이 오를 거면 이 환율이 빨리 안정돼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환율이, 주식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같이 슬슬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장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마치고요. 어차피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오늘까지로만 보면은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했던 건 틀린 게 됩니다. 오버슈팅이라고 했으면 일찌감치 여기 밑으로 꺾였어야 되는데, 오늘 미국장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락했다고 얘가 시초가를 개팔아가면서 지지선에 딱 붙여갖고 시작해서 장대양봉 띄워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요날 오버슈팅이라고 했던 거는 뭐 일단 틀린 게 됐습니다. 코스닥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했던 건요. 그러나 뭐 일단은 아직까지 게임은 끝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 얘기 이제 좀 해볼게요. 미국은 오늘 저기 장 시작하기 전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죠. 파월의장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사 간단하게 보면은 파월의장이 Economy may face extended period of weak growth니까 약한 성장이 지속되는 뭐 그런 상황이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경제가 V자형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한 것 같아요. 위크 그로우스니까 약한 성장이 지속된, 약한 성장이 더 늘어난 그런 기간을 가질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태그넌트 인컴이니까 뭐 지지부진한 뭐 소득.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은 페드가 할 수 있는 한 뭐 최대한 부양책 더 쓰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 트럼프 정부도 니네도 부양책 팍팍 써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별로 녹록지는 않다,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경제 상황이 구리구리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뭐라고 하든 간에 요즘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은 올랐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 일단 S&P는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뭐 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제 288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2880 자리를 분명히 아마 한 번쯤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장대음봉 한 방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2880이 진짜 저항이냐를 아마 한 번쯤 더 테스트하고 밀리든지 더 오르든지 할 것 같아요.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겠죠. 뭐 TVIX가 죽든 살든 뭐 그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S&P 현물 지수로 봐도 똑같습니다. S&P 현물로 봐도요, 저기 2880자리가 S&P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 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아마 S&P도 오늘 2880을 향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테스트 해봐서 저항이 만만하면 또 쳐 올릴 것이고,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면은 다시 내리겠죠. 솔직히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리는 또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또 직면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TVIX가 오늘 어제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보시면 음봉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나 아니면은 그 보합 자리를 놓고 어떤 매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지력이라는 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뭐 예를 들어 양봉의 가운데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보합 자리라든가 이런 걸 놓고 어떤 매매는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쨌든 시초가가 일단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S&P가 2880을 테스트 아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매매는 어쨌든 가능할 것 같아요.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일단 세워놨으니까. 예. 어쨌든 한국이 그 TVIX를 이렇게 장대 양봉 세워놓고도 한국은 오늘 풋옵션을 밟아버렸단 말이죠. 자, 과연 뭐가 진실일지, 오늘 장대 양봉이 진짜일지 거짓일지 아침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VXY도 일단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일단 살아날라 하고 있고, 예, 어쨌든 오늘까지 빠지면은 이제 약간 좀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일단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